안녕하십니까. 닥터 스팁 이지 핸즈온의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485 키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85 키트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4mm부터 8.5mm의 비교적 짧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키트입니다. 스탠다드 임플란트 중에 7mm와 8.5mm의 비교적 짧은 임플란트와 그 다음에 6mm 이하의 숏 임플란트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심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발된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85 키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5 키트에 있는 485 드릴의 특징은 드릴의 첨단이 라운드 엣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릴 팁이. 즉 어떻게 보면 카스 드릴의 컨셉과 똑같은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짧은 임플란트를 심는 하악 구치부에서 하치조 신경의 손상을 최대한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카스 드릴에 있었던 그 라운디드 엣지 디자인과 함께 위쪽에 그 인버티드 콘 쉐입의 본 리드가 형성되는 그와 같은 드릴 컨셉을 그대로 적용한 드릴이 485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485 드릴의 특징은 원투투 테이퍼 드릴과 같은 개념에서 하단에 Y 디멘전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Y 디멘전을 없앰으로 해서 보다 선생님들이 드릴을 정확한 길이를 측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하치조 신경과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손상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쪽에 스타퍼까지는 클리어런스를 역시 1mm를 둬서 선생님들이 깊이 조절할 수 있게 했지만 저희들이 이 485 키트의 특징은 선생님들이 드리링 할 때 보통 일반적인 원투투 테이퍼 드릴의 경우에는 사실 스토퍼까지 풀 드리링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들이 485 드릴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짧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특히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는 하방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인 하치조 신경관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Y 디멘전을 없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드리링 하시면서 저희들이 그 스타퍼 밑에 1mm 하단에 해놓은 까만 레이저 마킹 선을 기준으로 심는 것을 연습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식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원투투 테이퍼 드릴의 컨셉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쉽고 간단한 드릴 시퀀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드릴을 시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485 드릴 전에 어떻게 보면 파일럿 드릴을 하나 두어서 한 2번의 드릴링만으로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485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숏 임플란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숏 픽스처라는 숏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6mm 이하의 길이를 가진 임플란트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6mm는 기본적으로 갖게 되고요. 사실 저희가 식약청 허가상 6mm 임플란트는 직경 5mm가 넘어야만 저희들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mm의 픽스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숏 픽스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mm와 5mm의 익스트라 숏 픽스처의 경우에는 사실은 픽스처 전체의 길이는 6mm로 똑같고요. 단지 그 나사가 있는 부분을 4mm와 5mm 하고 그 다음 상단에는 베벨 부분을 둬서 이 부분은 사실은 치조골 위로 올라와서 보다 짧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익스트라 숏 사양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익스트라 숏 사양의 경우에는 하단에는 SA 서피스고요. 즉 라지 그리스로 샌드블라스팅 한 후에 애시드 애칭을 한 서피스가 되겠고요. 위쪽에 그 베벨 부분은 사실은 그냥 애칭만 되어 있는 서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익스트라 숏 사양의 기본의 경우에는 즉 베벨이 위에 상방에 약 1mm가 노출되는 경우에 한 5mm를 식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방에 베벨이 약 2mm가 노출되게 심게 되면 4mm까지도 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디자인으로 된 것이 숏 임플란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숏 임플란트의 타입을 보시게 되면 TS3나 SS3, US3가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노멀 임플란트, 즉 그 5mm 직경이 5mm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식약처 허가 자체가 7mm 이하까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mm까지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반적인 노멀 픽스처의 경우에는 7mm, 8.5mm, 그 다음에
그 4.0과 4.5에서는 위쪽에 베벨 1mm를 줘서 실질적으로 6mm까지 심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경 5mm의 경우에는 숏 임플란트로 6mm 사양이 있고, 이 6mm 사양에 대해서 위쪽에 베벨을 1mm와 2mm를 둬서 5mm와 4mm까지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양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5 키트의 컴포넌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85 키트는 기본적으로 드릴링 툴이 있고, 그 다음에 픽스처를 인스톨레이션하는 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버트먼트라든가 연결할 수 있는 어셈블 툴, 그 다음에 기타 토크렌치 등의 기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이드 드릴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렌스 드릴에 사이드 컷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니셜 드릴링에서 어떻게 보면 마크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드릴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립할 위치를 마킹하는, 어떻게 보면 코티칼만 살짝 뚫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니셜 드릴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2.2 트위스트 드릴의 485 키트입니다. 근데 485 키트의 2.2 트위스트 드릴은 앞에서 말씀드린 마킹을 한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니셜 드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드릴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2 테이퍼 킷의 2.2 트위스트 드릴과는 조금 다르게 사양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2.2 트위스트 드릴 같은 경우는 1-2 테이퍼 킷에서는 드릴이 예를 들어 6mm라 그러면 드릴 자체가 6mm고 위에 스토퍼까지 1mm 여유 공간, 밑에 하방에 Y 디멘전이 약 0.6mm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스토퍼까지 풀 드릴링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약 7.6mm가 드릴링이 됩니다. 하지만 이 485 키트용 2.2 트위스트 드릴에서는 사실은 6mm 드릴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그 드릴 길이를 1mm 짧게 5mm로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하악 구치부 같이 특히 밑에 해부학적 구조물인 하치조신경이 아주 문제가 되는 경우에 보다 안전하게 드릴링을 하기 위해서 후속 드릴에 비해서 즉 레이저 마킹 하단까지 드릴링 하게 되면 6mm 드릴링 했을 때 실제 드릴링 되는 깊이가 약 5.6mm로 드릴링이 되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Y 디멘전으로 인해서 보다 손상이 온다든가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짧게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다음 그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직경 5mm에 6mm 길이의 픽스처를 심는다 그럴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니셜 마킹을 한 후에 2.2 직경에 6mm 트위스트 드릴을 사용하시게 되면 트위스트 드릴의 길이 자체는 6보다 1mm 작은 5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저 마킹 하단까지 드릴링 할 경우에 Y 디멘전을 포함해서 약 5.6mm가 드릴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6mm 파일럿 드릴이라든가 5.0의 6mm 485 드릴을 쓰시는 경우에는 이 드릴링은 6mm까지 풀로 랭스를 드릴링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2.2 트위스트 드릴 경우에는 후속 드릴에 비해서 약 0.4mm 짧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즉 하치조신경과 같이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는 하악 구치부의 경우 보다 안전하게 식립할 수 있도록, 즉 밑에 드릴링을 위해서 우리가 Y 디멘전이 있는 2.2 트위스트의 경우에는 0.4mm 짧게 되도록 1mm 짧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파일럿 드릴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과거에 스트레이트 드릴 같은 경우에 하나로 키트라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파일럿 드릴을 하다가 사실은 1-2 테이퍼라든가 테이퍼 드릴에서는 파일럿 드릴이 없는데요. 한번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2.2 트위스트 드릴 후에 485 드릴을 쓰시게 되면 485 드릴 자체는 어떻게 보면 픽스처 디자인에 맞춰서 테이퍼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이 상당히 두껍게 됩니다. 우리가 드릴 자체가 상당히 짧다 보니까 하단이 두껍고 특히 Y 디멘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사실은 트위스트 드릴 후에 바로 485 드릴을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파일럿 드릴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하게 쓸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럿 드릴의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2.2 트위스트 드릴 후에
그 다음 드릴 스텝으로 예를 들어 4mm나 5mm의 485 드릴을 사용하시기 전에 인터미디에이트 스텝으로서 드릴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485 키트 같은 경우는 F3.5의 드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릴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일럿 드릴을 이용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안전하게 드릴링 시퀀스를 이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파일럿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드릴은 기본적으로 사양은 4mm와 6mm 파일럿 드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즉 4mm와 5mm의 짧은 임플란트,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를 심을 경우에는 4mm 파일럿 드릴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6mm라든가 7mm, 8.5mm를 사용할 때는 6mm의 파일럿 드릴을 사용하시면 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485 키트에서 가장 중요한 485 드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485 드릴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에 Y 디멘전을 없앴습니다. Y 디멘전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카스 드릴의 디자인 컨셉과 똑같이 하단에 라운드한 엣지 디자인을 갖고 있고 그 아래쪽에 인버티드 콘 쉐입의 본 리드가 형성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어서 Y 디멘전을 없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드릴링 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 하악 구치부와 같이 해부학적 구조물이 특히 하치오신경 같은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문제되는 경우에 보다 안전하게 드릴링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토퍼까지는 1mm까지의 스토퍼 A와 같이 클리어런스를 두었지만 선생님들이 드릴링 하실 때 보다 짧은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485 드릴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마킹 하단까지 즉 우리가 원하는 드릴링 위치를 눈으로 좀 확인하시면서 드릴링 하시면 즉 스토퍼까지 풀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보다 하방에 있는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인 하치오신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그 특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카스드릴에서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달걀 껍질에 저희들이 드릴링을 해보면 이러한 1-2 테이퍼 드릴 같은 경우 위에 Y 디멘전의 날카로운 부분이 사실은 안쪽에 있는 달걀 안쪽에 프로테인 멤브레인을 바로 파괴시킬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 485 드릴의 경우에는 팁 자체를 카스 드릴 같은 형상으로 해서 인버티드 콘 쉐입의 본 리드가 형성됨으로 해서 달걀 내측에 있는 얇은 프로테인 멤브레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그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에 보다 신경을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485 드릴을 사용하실 때는 저희들이 드릴 랭스 자체가 지금 보시면 위에 스토퍼까지가 1mm 여유가 있고요. 하지만 Y 디멘전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1-2 테이퍼 드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6mm나 7mm 드릴 같은 경우는 사실 저 부분이 1mm인데요. 그 부분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드릴링 하시면서 저희들이 보통 그 485 키트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이와 같이 하치오신경에 가까운 아주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짧은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1-2 테이퍼들에서 일반적으로 스토퍼까지 풀 랭스로 드릴링 하신 것보다는 사실은 까만색 레이저 마킹 하단까지만 드릴링해서 내가 원하는 깊이를 정확하게 보다 인지하시면서 드릴링 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 익스텐전은 일반적인 저희가 있던 키트와 똑같아서 선생님들의 드릴을 약 16.9mm 연장시켜주는 드릴 익스텐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 드라이버는 심플 마운트 드라이버인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숏 임플란트만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샤프트가 긴 형태의 사양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운트 픽스처를 드라이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마운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롱 샤프트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운트가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은 그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운트 익스텐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토크렌치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픽스처 드라이버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본적인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헥사 디렉션을 마킹할 수 있도록 그 도트가 파여 있고 이와서 노마운트 드라이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픽스처 드라이버 자체가 좀 짧거나 우리가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짧은 임플란트를 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토크 익스텐전을 할 수 있는 툴을 해서 약 10mm 정도 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1.2 헥사 드라이버가 있어서 이 1.2 헥사 드라이버도 역시 샤프트는 롱 사양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마운트를 제거한다든가 커버 스크루를 체결
체결한다든가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 드라이버는 역시 1.2 토크 드라이버가 롱 사용이 돼 있어서 토크 렌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버트먼트라든가 어버트먼트 스크루를 잠글 때 어떻게 보면 일정한 우리가 원하는 토크를 얻을 때 사용하는 토크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이 485 키트의 드릴링 시퀀스를 기본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4.0 직경에 임플란트를 심는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2.2 트위스트 드릴을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0.3mm 짧게 되어 있는 드릴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485 드릴로 넘어가실 때 예를 들어 노말인 경우에는 우리가 노미네이트된 즉 그 공층 드릴인 4mm를 쓰시면 되는데 만약 본이 너무 단단하다고 생각되면 한 치수 높은 4.5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485 드릴로 넘어갈 때 중간에 파일럿 드릴을 한번 사용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2.2 트위스트 드릴 후에 그 다음에 그 와이드한 485 드릴을 사용하기 전에 파일럿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 시퀀스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2 트위스트 드릴 후에 두 번만 드릴링 할 수 있도록 즉 4.5에서는 485 드릴과 4.5mm 그 다음에 5.0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5.0인 경우에는 485 드릴에 5.0 그 다음에 하드에 보는 경우에는 5.5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진행할 핸즈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핸즈온은 선생님들이 이 485 키트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컴포넌트나 특징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485 키트를 이용해서 좀 비교적 짧은 사양의 숏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5번, 46번, 47번 세 개가 미싱된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5번 부위에는 지금 이와 같이 직경 4.5에 7mm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46번에는 5.0 직경에 6mm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47번 부위에는 5.0 직경에 4mm 즉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선생님들이 임플란트의 그 익스트라 숏 같은 경우에 밑에 픽스처의 하단의 스크루 부분은 뼛속에 들어가게 되고 위에 베벨 부분이 상부에 노출되는 그와 같이 식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 핸즈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485 키트 핸즈온 프랙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5번, 46번, 47번 세 개 치아가 미싱된 모형을 준비했고요. 45번 치아 부위에는 직경 4.5에 길이 7mm의 TS3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46번 부위에는 TS3 직경 5.0에 6mm 픽스처를 식립을 하고 그 다음에 47번 부위에는 TS3 직경 5.0에 4mm 즉 익스트라 숏 픽스처를 식립하는 핸즈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스탈에서 약간 링괄로 치우쳐서 서브 크레스탈로 인시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해서 같이 버티컬 릴리징을 주고요. 앞쪽에 뒤쪽에는 버티컬 릴리징을 살짝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코페리아스탈 플랩을 인시전을 주고 실습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쪽 뮤코자를 이쪽에 태깅 수출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플랩을 셀프 리트랙션으로 이렇게 태깅 수출을 해놨고요. 45번부터 드릴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이드 드릴로 위치만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부위에 직경 4.5에 7mm 임플란트를 심을 거기 때문에 치아하고 약 그 픽스처하고 1.5mm 떨어지도록 이와 같이 해서 센터를 잡고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임플란트 심을 거기 때문에 위치만 표시하고 4.5에 7mm 심을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트위스트 2.2 트위스트 드릴 7mm짜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mm 드릴을 선택을 하게 되면 7mm 드릴의 드릴 자체는 Y 디멘전을 빼고 6mm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레이저 마킹 선까지 드릴링 하시게 되면 대략 6.6mm가 드릴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가 숏 임플란트 심을 때는 깊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풀 랭스를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해서 레이저 마킹 선까지 드릴링 되는 거 확인하고 드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에 7mm 드릴링을 바로 하려면 드릴 팁이 두꺼워서 중간에 파일럿 드릴을 사용하겠습니다. 저희가 7mm 깊이를 쓸 거기 때문에 파일럿 드릴은 6mm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mm 파일럿 드릴을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6mm 파일럿 드릴도 여기 레이저 마킹 선까지 까맣게 되어 있는 거기까지 드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능한 여기 까만 부위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버컬은 약간 높고 그래서 파일럿 드릴을 시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파이널 드릴은 지금 직경 4.5에 7mm 픽스처 신입하기 때문에 직경 4.5에 7mm 드릴을 485 드릴을 선택을 해서 파이널 드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드릴링 할 때 스토퍼까지 풀 랭스로 하지 않고 대략 크레스탈 부분에 레이저 마킹 부위까지 드릴링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프리 마운트가 아닌 노 마운트 픽스처를 준비했기 때문에 노 마운트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고 신림 모드인지 다시 한번 회전을 시켜서 확인하고 그래서 노 마운트 픽스처를 선택을 해서 직경 4.5에 길이 7mm TS3 픽스처를 준비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은 픽스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토크 렌치로 마지막 깊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토크 렌치를 가지고 식립 모드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토크가 대략 30N 정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 하악 구치부에 신경이 근접된 부분에 저희가 수철 드릴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깊이를 조금 평소 우리 TS3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덜 깊이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한 위치에 저희가 식립하고자 하는 위치에 식립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46번 부위에 TS3 직경 5.0의 6mm 픽스처 숏 임플란트를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이드 드릴로 마킹만 하고 직경 5.0에 6mm 픽스처를 신입할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2 트위스트 드릴 6mm짜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6mm짜리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mm니까 앞에가 레이저 마킹까지 하게 되면 약 5.6mm 드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5 드릴보다는 약 0.4mm 짧은 드릴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해서 2.2 트위스트 드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레이저 마킹 선까지 드릴링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스텝으로 인터미디엇 스텝으로 6mm 길이의 파일럿 드릴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드릴을 여기 보면 레이저 마킹 선까지 드릴링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널로 5.0에 6mm
485 드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경 5.0의 6mm 픽스처입니다. 직경 5.0의 6mm 픽스처 노마운트 픽스처를 드라이버를 장착을 하고 이와 같이 식립 모드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예, 직경 5.0의 6mm이기 때문에 픽스처가 상당히 짧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숏 임플란트를 구강 내에서 다시 한번 식립 모드인 것 확인을 하시고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픽스처 드라이버를 선택을 해서 핸드렌치를 가지고 마지막 깊이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이널 토크가 30N 이상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픽스처가 장착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47번 부위에 가이드 드릴로 마킹을 하고 저희가 47번 부위에 마킹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47번 부위는 직경 5.0에 길이 4mm의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를 심을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4mm 2.2의 트위스트 드릴 4mm짜리 드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뒤에 파일럿 드릴이나 파이널 드릴에 비해서 0.4mm 짧습니다. 그래서 4mm 때문에 3.6mm 드릴이 될 것이고요. 4mm 드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걸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4mm 드릴로 드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이저 마킹 선까지 드릴링을 시행을 했습니다. 레이저 마킹 선까지 드릴링을 시행했고 4mm 길이의 파일럿 드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mm 길이의 파일럿 드릴. 드릴이 아주 짧습니다. 파일럿 드릴로 저희가 5.0의 4mm 드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드릴로 직경 5.0의 4mm 드릴로 레이저 마킹 선까지 시행을 했고요.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노마운트 드라이버의 엑스트라 숏 4mm 임플란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식립 모드인 거 확인하시고 임플란트 자체가 지금 전체 길이는 6mm인데 밑에 그 스레드가 있는 나사 부분은 약 4mm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방에 약 2mm 정도의 베벨이 올라와 있어서 전체 길이는 6mm고 식립되는 부위는 4mm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픽스처 드라이버를 선택을 해서 지금 보시면 사실 픽스처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게 핸드렌치로 파이널 세팅을 하실 때 잘못하면 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패스를 조심하시면서 4mm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드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지금 최종 토큰 30N 이상 지금 보시면 스레드에서 위쪽, 지쪽으로 상방에 이와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 저희가 45번, 46번, 47번에 그 45번 부위는 4.5에 직경 4.5, TS3 4.5에 7mm 임플란트. 여기 46번 부위는 직경 5.0에 6mm 임플란트. 그다음에 마지막 47번 부위는 지금 직경 5mm에 길이 4mm의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익스트라 숏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상방의 베벨 부분은 저희들이 SA 서피스가 아니라 그 애시드 애칭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와 같이 치조골 상방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파로 키트를 이용해서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커버 스크루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봉합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3개의 임플란트를 커버 스크루에 장착을 했고 이제 잇몸을 봉합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파로 키트로 드릴링 시에 풀 드릴링 하지 않고 반드시 레이저 마킹에 맞추는 이유가 있나요? 풀 랭스로 하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릴 때 사실은 사파로 드릴링을 할 때 키트로 사파로 드릴에서 저희들이 그 보통 일반적인 스탑까지 풀 랭스로 드릴링 하지 않고 그 레이저 마킹하는 것까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파로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숏 임플란트를 쓰게 되고 물론 이제 상하게도 쓰는 경우가 있지만 하악 구치부에서 특히 하치조 신경하고의 거리가 아주 짧은 경우에 보다 안전하게 식립하기 위해서 사파로 키트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까지 레이저 마킹에서 약 1mm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 이유는 상방의 치조골의 어떤 높낮이라든가 또는 지금 그 실습에서 보셨겠지만 실제로 픽스처의 메지오 디스탈 쪽은 사실 그 층방은 높이가 되지만 사실 버컬이나 링구알은 좀 얕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차이 때문에 드릴링을 위해서 저희가 1mm 클리어런스를 두게 되는데 만약 선생님들이 실제 임상에서는 조금 더 하치조 신경까지의 거리가 충분하다면 사실은 이렇게 레이저 마킹까지 맞추면서 드리링 할 때 좀 시야가 좋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잔존 치조골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사실 뭐 풀랭스로 드리링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TS3를 심을 때는 사실은 좀 이와 같이 인터널에서는 좀 깊게 1mm 하방으로 깊게 심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보여드린 사파로 키트의 실습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식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레이저 마킹까지만 드릴링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잔존 치조골의 여유가 거의 없는 경우에 치조정에 맞춰서 식립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드릴링 하실 때 좀 더 그 드릴 랭스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고 보겠습니다. 익스트라 숏 픽스처에서 상부에 베벨을 만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숏 임플란트라고 하면 6mm 이하의 길이의 임플란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저희 우리나라 식약청 허가사항으로는 사실 임플란트의 길이는 아무리 짧아도 6mm보다 짧게 만들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익스트라 숏 같은 경우 베벨을 주는 이유는 픽스처 자체의 길이는 6mm지만 저희들이 본 내에 식립되는 스크루의 길이를 4mm와 5mm로 만들고 위에 상방은 치조골 상방에 노출을 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위쪽에 상방에는 베벨을 두어서 어떻게 보면 픽스처의 전체 길이는 6mm지만 저희들이 본 내에 심는 임플란트의 길이는 4mm 또는 6mm로 이와 같이 조절하기 위해서 위에 상부에 베벨을 만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파로 키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다음에 핸즈온 프랙티스를 통해서 저희가 사파로 키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잔존 치조골의 아주 좁은 얼마 안 되는 하악 구치부에서 식립할 경우에 보다 안전하게 하치조 신경의 손상을 예방하면서 식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